여기 혹시 계신 분 중에서 삼국사기 읽으신 분 계십니까? 삼국사기 읽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근데 죄송하지만은 한국 사람이 삼국사기를 안 읽으면은 기독교인이 성경 안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삼국사기는 우리 민족사 2000년 중에서 1000년 이야기가 거의 들어있습니다. 1000년. 그리고 삼국사기는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삼국사기를 쓸 때 김부식은 지식인으로서 아주 비판적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 더 씌워진 게 있죠. 사대주의적으로 썼다고 하는 아주 난폭한 주장이 있는데 그건 맹짱 거짓말입니다. 삼국사기는 주체적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습니다. 꼭 한 번 삼국사기를. 근데 저도 큰 소리 치지만 저도 굉장히 늦게 50이 돼가지고 삼국사기를 읽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부터 삼국사기는 사대주의자가 썼다 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참 내가 어리석었다. 교육을 참 잘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국사기. 자, 삼국사기에 이 삼국사기의 쓰여진 그 책의 책에는 사마천이 쓴 사기하고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왕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왕이 안 된 사람이 나중에 열전으로 붙어 있습니다. 열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삼국시대의 영웅들 이런 사람들은 다 열전에 들어가 있죠. 열전의 제일 앞에 누구 나오느냐. 그게 김유신이 나옵니다. 근데 이 김부식의 김유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면 할당을 많이 했어요.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A4 용지로 번역하면 한 20-30장 됩니다. 단편 소설 정도 돼요. 그래서 김유신에 대해서는 13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록이 많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 그러면 김부식이 왜 김유신을 열전 제일 앞에 내세웠느냐 하는 것은 김유신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은 못됐지만은 어느 왕보다도 뛰어난 삼국시대의 제1인물이었다 하는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을 김유신은 여기 김해 김씨 계세요? 예. 아니 한국밖에 안 적어도 이 정도 같으면 한 4명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김해 김씨 나중에 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란조선 편집장으로 하면서 오란조선의 김유신 이야기도 많이 쓰고 그걸 모아가지고 김유신과 그 시대라는 책을 이 정순태 씨란 분이 기자 출신이라면 쓰세요. 김해 김씨 집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김해 김씨가 제일 자랑하는 인물이 김유신 아닙니까? 근데 물어보면 김수로 왕 이야기만 하더라고. 김유신은 우리 민족사의 제1인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의 제1인물이 누구냐? 저는 3분 중에 한 분이라고 보는데 태종무열왕, 김춘추, 문무왕, 김범민, 그 다음에 김유신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냥 막상막할 거예요. 김유신은 오래 살았습니다. 78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4왕을 모셨습니다. 진덕의 왕, 선덕의 왕, 태종무열왕, 문무왕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 김유신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오늘 여기 소개한 거는 이런 이야기죠. 서기 660년에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을 합니다.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가 수군이 서해안에 상륙하고 그 다음에 경주를 출발한 김유신의 5만 군대가 황산벌에서 결사대로 나온 계백이 이끄는 5천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좀 이상해요, 이게. 백제가 그때 인구가 신라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원한 병력이 5,000명밖에 안 되고 신라가 5만 대였다고 그래요. 그건 좀 숫자는 원래 좀 믿을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적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신라가 중앙 집권력이 강했고 백제는 지방에 이
사람들이 잘 협조를 안 했다는 거죠. 군대를 중앙군으로 안 보냈다는 거죠. 어쨌든 황산벌에서 고전을 했지만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나라와 나중에 합류를 해가지고 백제를 660년에 멸망시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은 그때 13만의 당나라 군대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 지휘한 사람은 소정방입니다. 소정방은 당나라를 대표하는 말하자면 메가드와 같은 장군입니다. 아주 전적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소정방이 내친 김에 신라마저 치자 해가지고 이제 백제를 이겼으니까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의전회의가 열립니다. 태종무열왕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당나라가 우리까지 치려고 한다. 대책회의를 하는데 다미공이라는 신하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칩시다. 그러니까 신라 사람을 백제 복장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당나라 진영을 급습을 하면은 당나라가 우리를 칠 테니까 맞받아가지고 우리가 칩시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를 도와서 적을 쳐서 멸망시켜준 그 당나라와 전쟁을 하면은 하늘이 우리를 돕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유신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개는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그 다리를 밟으면 무는 법입니다. 어찌 어려움을 당하여 자신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전태세를 갖추니까 소정방이 그걸 포기하고 포로들 잡아가지고 귀국해서 당시는 당고종 시절입니다. 그때 고종은 허수아비고 척천무구가 실권을 잡고 있을 때인데 고종한테 귀국 보고를 하니까 고종이 수고했다고 하면서 아니 그런데 왜 내친 김에 신라마저 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정방이 이렇게 답한 것으로 삼국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신라는 그 임금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가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섬기기를 부형 섬기듯 하니 비록 작지만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사한 이야기 아닙니까? 신라는 그 임금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가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섬기기를 부형과 같이 하니 비록 작지만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과 신하와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때 당나라는 어떤 나라냐? 당의 전성기 아닙니까? 당 태종 고종 시절이고 또 그 당을 대표하는 최고의 장수가 신라에 대해서 최고의 평가를 한 거죠. 바로 이런 나라가 신라였던 거죠. 실제로 이런 나라가 신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삼국 통일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되죠. 이 백제는 쉽게 무너졌어요. 660년에. 그러나 백제 부흥운동이 아주 세게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이 한 3, 4년 끌었어요. 그때 일본이 그 부흥운동을 지원을 했죠. 서기 663년에 일본이 총력을 다해가지고 400척의 전선을 만들어서 그게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3만 명을 태워가지고 구원군을 보냅니다. 그 구원군을 맞아서 아마 저기 백마강 하류 바다 백총강에서 해전을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신라와 그때는 왜군 일본인가? 그때는 왜군이구나. 아니 그 뒤에 국호가 일본으로 바뀝니다. 왜군과 붙어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전멸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백총강의 해전이라 하면 국민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돌아갈 때 백제 관료 5천 명을 데리고 돌아가면서 일본은 이제 조선반도에 대한 야망을 포기합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 일본을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자. 백총강의 해전은 아주 고대사의 결정적 전투였습니다. 그게 서기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이 일단 끝납니다. 그 다음에 668년에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와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키죠. 668년에. 자, 그럼 668년에 한반도의 상황은 어떠냐? 백제에는 당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백제는 없어졌는데 신라가 백제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백제 군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라는 얻은 게 사실은 없어요. 영토를 얻은 게 없어요. 그러나 당 태종하고 김춘추가 서기 648년에 약속을 할 때는 개동강 남쪽은 신라한테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자, 그때 그럼 신라의 선택은 뭐냐? 이렇게 많이 죽고 해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키기는 했는데 백제 땅은 사실상 당나라 땅이 되어버렸다. 또 안동 도호부를 평양에 두지 않습니까? 일종의 총독부죠. 그때 신라 지도부, 그때는 태종무열왕이 죽었습니다. 김유신과 문무왕의 선택이 뭐냐? 결국은 당 지배 체제에 순응해가지고 살자. 그러면은 신라는 그래도 1등 졸개국 정도는 대우 안 해주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결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라가 먼저 일으킨 전쟁입니다. 전쟁 일으키는 것도 6.25처럼 우리가 침략을 받아서 항전을 하는 것과 처음부터 통일을 하기 위해서 쫙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는 그게 정신면에서 좀 다르죠. 전쟁을 해본 나라, 전쟁을 결심한 북한이 저렇게 아직도 큰소리 빵빵 치는 거는 그 사람들 북한 지도부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통일전쟁을 계획하고 해본 뭐가 있다.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가, 그 작은 신라가 세계 최강대국인 당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한 겁니다.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670년부터 676년 사이에 7년 나당 전쟁 아닙니까? 어떻게 신라가 그 전란으로 숙대밭이 됐을 텐데 안간힘을 다 해가지고 최강대국, 그것도 자신들을 도와준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결심할 수 있었느냐?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위대한 결정이죠. 거기에 따른 피해는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7년 동안 싸우면서.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한민족을 있게 한 결전이죠. 그때 편한 대로 당나라에 빌붙어 가지고 살겠다고 했으면 아마 우리는 지금 뭐 산동성의 일부가 되든지 뭐 만주의 일부가 돼가지고 중국말 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사에서 정신력이 가장 고양되었을 때가 바로 나당 전쟁을 결심한 그때의 국가 지도부 문무왕, 김유신, 화랑도, 불교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남긴 글이 바로 이건데 여기 좀 보면은 밑줄 치면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라는 그 임금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가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했습니다. 신하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가 아닙니다. 나라를 섬기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당시 신라 사람들은 나라를 임금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생각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이게 근대적 정신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군인들이 충성을 맹세할 때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에 맹세하지 않습니까? 이 신라 사람들은 임금보다 국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유럽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입니다. 19세기 되면 비로소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 국민국가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미 신라 지도부는 7세기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